학습된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현재 상황에 직면하고 도전해야 한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도전을 한 자들만 그 결실을 나누어 가질 뿐이다. 그런데 무엇인가 도전을 할 때 꼭 함께 붙어 다니는 짝이 있다. 바로 스트레스다. 2017년 여름 심리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제자가 찾아왔다. 성적이 우수해 한양대에 진학했고 수업 자세도 너무 열정적이라 각별하게 생각하는 제자였다. 나는 이 학생을 4년 만에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가웠지만 퉁퉁하게 살이 찐 제자의 얼굴은 20살 때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지 않았다. 무엇인가 근심과 불안감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제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요즘 많이 두렵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스승님과 헤어진 뒤에는 퇴보하고 있었어요. 대학에 진학하고 나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신경성 소화불량도 생겼고 두통도 잦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 술을 자주 마셨고 게임에 빠져서 살고 있다고 했다.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 문득 자신의 정신 상태를 다시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쁜 이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온 것이다. 내가 이전에 가르쳐준 내용들을 제자가 충분히 체화하고 내면화했더라면 대학 생활, 아니 인생 전반에 걸쳐 찾아올 스트레스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는 진리를 접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나는 그를 위해 다시 코칭을 시작했고 다행히 총명한 제자라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본인이 원하던 대기업인 SK에 입사해 지금은 멋지고 활기찬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는 흔히 눈앞의 목표만 뛰어넘으면 막연한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여긴다. 그런데 수험생 시절을 지나 대학에 진학하고 탄탄한 직장에 들어가 결혼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새로운 스트레스는 생겨나기 마련이다. 단기에 맞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상 제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겐 인생 전반에 걸친 일들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상황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 뒷받침되어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다. 혹여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잠시 순간에만 받고 많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항상 나쁜 것일까? 요동치는 심장, 가빠지는 호흡, 소화도 안 되는 손발은 차가워진다. 오늘도 어김없이 내 몸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 안 좋다는 스트레스를 매일같이 느끼니 아마 오래 살기는 틀린 것 같다. 스트레스에 관한 현대인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TV와 서점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자료를 쏟아낸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명상하고 운동하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아보카도를 먹고 마사지를 받고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뜨개질을 해야 할까?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맹수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착각한 우리 몸의 원시적인 위험 신호일까? 우리의 몸은 이 정도로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설계된 것일까?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인 3만 명을 8년간 추적하여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조기 사망하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들에 비해 안타깝게도 사망률이 43%나 높았는데 놀라운 것은 높은 사망률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들 중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이었다. 똑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대답했지만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들보다도 사망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결국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친다는 믿음이었던 것이다. 피부암, 에이즈, 살인보다도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고 믿는 것이 더욱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스탠포드의 건강심리학자인 켈리 맥고니걸은 이 발견을 시작으로 스트레스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고 정말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의 변화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놀랍게도 그녀의 연구는 그렇다고 말한다.
호텔에서 매트리스를 들어올리고 두꺼운 이불을 털며 매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하우스키퍼의 일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노동이다. 1시간에 300칼로리를 소모하는 활동이며 이는 웨이트 트레이닝, 수중 에어로빅, 테니스에 맞먹을 강도의 노동이다. 이런 육체적 활동을 매일 하는 하우스키퍼들의 몸은 어떨까? 운동선수처럼 늘씬하고 탄탄한 몸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스탠포드 대학의 알리아 크런 박사는 미국 호텔에서 근무하는 하우스키퍼들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상태를 체크했는데 그들의 혈압이나 몸무게,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 등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만 일하는 일반 회사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소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운동과 다를 바 없었지만 말이다. 그런 박사는 실험을 위해 하우스키퍼의 소모되는 칼로리를 알려주는 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매트리스 들어올리기, 손수건 줍기, 무거운 카트 밀기, 청소기 돌리기 등 각각의 움직임들에 소모되는 칼로리 양을 적어서 포스터를 만들었고 7개 호텔 중 4개 호텔에서 일하는 하우스키퍼에게 전달했다. 그런 박사는 자주 그들을 다시 찾았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다. 포스터를 전달받은 하우스키퍼들의 몸무게는 물론 체지방까지 줄어든 것이다. 일외에 그들의 기타 운동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바뀐 건 오로지 하우스키핑은 단순 노동이 아닌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이다라는 인식의 변화였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피실험자들에게 두 종류의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렐린의 수치를 측정했고 이 배고픔 호르몬이 증가하면 신체는 배고픔을 느끼고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 제공된 두 음료 중 하나에는 그대가 누려야 할 사치 620칼로리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죄책감 없는 만족감 140칼로리라고 적혀 있었다. 실험 결과는 당연해 보였다. 피실험자들의 배고픔 호르몬 수치는 620칼로리 음료를 마셨을 때 크게 줄어들었고 140칼로리 음료를 마셨을 때는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음료 모두 사실 380칼로리의 동일한 음료였다는 것이다. 체내 그렐린 호르몬의 수치를 바꾼 것은 그들이 마신 음료가 아닌 그들이 마신 음료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해롭지 않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건강이 좋았던 이유는 뭘까? 하버드대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빨라지는 심장 박동은 다가올 어려움에 맞서 신체를 준비시키는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작용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빠지는 호흡은 산소를 뇌에 빠르게 보내 어려운 상황에서 뇌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효과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신체에 이롭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축되던 혈관이 스트레스를 느끼고도 이완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매일 칼로리를 소모하던 하우스키퍼들이 포스터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운동 효과를 누렸던 것처럼 스트레스에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다. 혈관이 이완된 상태로 유지되고 호흡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상태. 이 상태는 바로 우리의 몸이 용기를 낼 때와 상태와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 이면인 것이다. 용기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면 용기도 없는 것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자만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완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차원이 다른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가령 목숨 걸고 하는 경주인 모토 GP 혹은 F1의 슈퍼스타인 발렌티노 로시와 미하엘 슈마허 같은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